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2019년 학교 급식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500원 인상분 중에 일부를 그동안 사용한 식용유 전환 비용으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학교 급식 식재료비를 500원 인상함으로써 현실 물가가 반영된 급식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경남 무상급식 지원금이 타 도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과 비교를 하면 서울은 3,088원, 경남은 평균 2,490원으로 경남의 급식비는 서울보다 600원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경남은 우유가 포함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식자재 비용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물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인상은 그래도 그동안 뒤처진 경남의 급식의 질을 높여내는 일환으로 중요한 결정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상분 중 일부를 난GMO 식용유 및 양념류 대처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현장에서는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타시도 난GMO 식재료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두각을 보이는 서울은 도봉구 등 6개 자치구에서 난GMO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식자재 구매에 따른 차액을 보조하고 2020년 도시형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70%까지 바꿔낼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광명을 시작으로 부천, 하남, 김포, 용인 등에서 GMO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난GMO 식자재 사용 시 학교 급식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은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인한 유전자 조작식품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으며 각종 환경질환에 노출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에 단 1%의 유해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콩, 옥수수, 밀을 주원료로 하는 난GMO 제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에서도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식재료와 GMO 원료로 사용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학교 급식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라도의 장흥, 화순, 순천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지원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GMO를 난GMO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난GMO 식자재에 대한 급식부 지원이 하루아침에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경남도와 교육청은 학교 급식 식자재에서 난GMO 재료 사용 시 추가 지원에 대한 의향은 있는지, 식재료 난GMO 전환에 대한 장기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남에도 거창과 김해에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해 학교 급식 지원센터에는 서울시와 MOU 체결을 통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타 지역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할 정도의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이 우리 지역의 학교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상급식에 나아가 급식의 질을 높여내는 일에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은 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와의 계약 재배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자재 품목과 이용률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센터를 밀양과 남해에서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경상남도와 교육청에서 급식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지요? 질문입니다. 각 시군별 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 거점 센터를 만드는 것이 운영비와 설립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지에 대한 논의는 해보셨는지요? 경남도와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의 거창과 김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이나
실태조서가 되어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급식지원센터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이후에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모델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 우리 도내 생산 식재료 사용 확대 방안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 식재료 중 non-GMO를 사용 시 추가 지원 의향과 장기 교육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GMO 표시제에 의하면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류나 식용유는 모두 non-GMO입니다. 왜냐하면 GMO 표시제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 변형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 변형 DNA,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3% 이상 섞여 있는 경우에만 GMO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는 표시 제외 대상이므로 식용유는 현행 표시 제도에 따르면 non-GM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된장류는 마지막 최종 산물에 단백질이 검출되므로 GMO 식재료 사용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감안하여 제조업계에서는 non-GMO 수입산 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GMO 표시제에 의하여 학교 급식에 GMO 식재료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대책으로는 GMO 원료 사용 가능성이 있는 콩기름과 옥수수, 카놀라 기름 대신 해바라기, 포도씨, 현미유 등으로 바꾸고 오븐기를 전 학교로 확대 보급하여 트랜스 지방산 섭취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옥수수로 만든 물엿 대신 쌀엿으로 만든 조청으로 전환하고 장류는 학교 장독대를 이용하여 직접 제조 사용하고 그 외에 학교는 도내 전통장 사용을 권장하여 건강한 학교 급식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급식 지원센터 이용과 올해 추진 중인 밀양과 남해 지역의 학교 급식 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현재 김해, 거창에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창은 군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계약 금액 관계없이 전 제품 사용이 가능하여 거창 지역 35개 학교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산 농산물 생산 부족으로 안정적 공급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에 도내 최초로 GMO 없는 학교 급식을 선언하는데 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김해 급식지원센터는 농협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 경상남도 교육청 소액 수의계약 운영 지침에 따라 1천만 원 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 취급 품목은 농산물입니다. 김해시가 협약 농가를 선정하여 105개 생산된 품목에 한해 구입 금액의 30%를 우수 식재료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노력한 결과 김해 지역 115개 중 지난해 109개 학교에서 올해는 전 학교가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밀양 남해 지역의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센터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청에서 용역 추진 결과를 통해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급식지원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은 도청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학년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012년 이후 7년간 동결되었던 식품비가 평균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 300원은 학교 실정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다양한 식단 구성에 사용하고 150원은 non-GMO 식재료로 전환, 나머지 50원은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산 우수 식재료 사용을 위해 생산자 단체와 직거래나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과 적극 협조에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식품비 인상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분담률 조정이 원만하게 추진된 점은 모두가 경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교육 공동체의 협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아까 표시제에 의하면은 저희 나라에는 non-GMO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GMO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에게 답변을 주신 자료를 보면 거창급식지원센터도 김해급식지원센터만큼 농산물이 서울과 MOU 체결을 맺어서 농산물이 타시도에 공급이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답변 중에 거창은 지역 농산물이 부족해요. 인근 대구 지역에서 식재료를 구매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그 MOU 체결을 맺는 게 가능할지. 김해급식지원센터에서도 보면은 참여는 전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식자재 품목의 이용 현황률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농산물에만 한한 건지 학교 급식자재가 농산물에 한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품목별 이용 현황을 좀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센터를 이어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센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설립 목적이나 방향들은 분명히 세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에 있는 거창급식센터와 김해급식센터의 현황 파악을 통해서 장단점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이후에 설립되는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의 지원센터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통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학교 급식지원센터에 관한 내용만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공업계고등학교 관한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학교 급식법 5조에 의거해서 지자체가 주관하고 저희 교육기관은 이제 좀 협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영실 위원님 지적 사항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또 노력하고 오히려 저희들의 역할이 더 보태져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거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11년 저희들 처음으로 우리 도내 처음으로 급식지원센터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 전 품목을 저희들 그 EAT 급식 조달 시스템으로 인해서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 공급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농산물들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 인근에 있는 그 지역 산물들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김해 지역 같은 경우는 설립이 2014년 2월에 설립되어서 인력이 지금 35명이 학교 급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위탁 운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농수산물 이런 걸 다 하지 않고 일부 품목 105품목에 한해서 지역의 우수 특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드립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사실은 학교 급식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교육청에 다른 질문을 제가 추가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업 제조업 부진으로 경남 경제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 최근에 경남에서 스마트 산단 추진 등의 노력으로 창원의 국가 산단이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스마트 산단이 완성되면 청년 일자리, 스마트 전문 인력 등 6,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쪽엔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산학협력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유망 분야에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해서 최고의 기술 중심 교육으로 예비 마스터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복무, 직장 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 교육 기회 제공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술 명장을 육성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49개의 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47개 학교는 개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도 보면 조선업 분야의 거제공업고등학교, 항공조선 분야의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항공기술 분야의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나노융합 분야의 밀양전자고등학교 등이 현재 개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현장 전문가 교원, 전국 단위의 입학 전형, 학생 지원 강화 등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90% 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 및 진로 지도 프로그램 등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인 채용 의사를 표명할 만큼 기업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실제로 저희 경남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가 있고 창원대학교, 창원기계공고 등 소재혁신 산학년 클러스터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공업고등학교 도내 취업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창원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이나 이 고등학교 기계공고가 전환이 어렵다면 창원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경남 공업기 고등학교 취업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가 190개 학교인데 그중에 직업계 학교가 35개 학교에 있습니다. 그중에 순수한 공업계 고등학교 공고는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에 이제 타계열 학과가 들어와서 병합되어 운영되는 공고가 19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 현재로 취업률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공고 13개 학교의 취업률은 50.5%입니다. 그리고 타교과와 병합되어 있는 공고는 40.3%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경에 정확하게 그 취업에 관한 현황이 저희들 교육부 보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더 정확한 자료는 이영실 위원님께 별도로 전해드리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또 공업계 고등학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창원기계공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역시 마이스터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기계공고도 어제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교육과정의 재구조와 사업에 의거해서 아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맞게 발빠르게 학과를 개편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두학교입니다. 예를 든다면 메카트로닉스과 4개과, 디지털 전자과 3개과, 컴퓨터 응용 기계과 3개과 이런 과들이 이 학과 구조에 의해서 개편되고 한 학년에 17학급, 총 51학급 1180여 명이 지금 정원이 되어 있어서 신입생 지원율이나 취업률 보아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버금가는 학교로 저희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및 학교에서 마이스터고 전환 요구라든지 의견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사항입니다.
창원 지역의 새로운 마일스터고 신설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창원 시내 안에 마창진을 포함해서 현재 공고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창원기계공고와 마산공고와 창원공고. 그래서 인구 100만 도시에 공고 3개 정도 운영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